사막의 모래 아래 5천년을 잠들어 있던 비밀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집트 기자 지역의 고고학 연구팀이 최첨단 정밀 측정 장비를 이용해 거대한 석조, 건축물 아래를 들여다보던 중 모두를 놀라게 할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흔적이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구조물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던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의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햇살 아래 이집트 기자 지역의 고고학 연구팀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발견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첨단 초고밀도 측정 장비가 거대한 석조 건축물의 지하 깊은 곳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모든 연구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단순한 묘실이나 통로가 아닌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지하 도시 구조가 펼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인류 문명의 역사를 근본부터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토록 거대한 지하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이런 도시를 건설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이런 정교한 설계와 시공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생명체의 기억 그 자체였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의 의미를 찾기 위해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정신분석가이자 영적 안내자로 활동하는 박진현은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카식 독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의 전생 기억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과거 생을 탐구하던 그녀는 어느 날 가장 오래된 기억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물질이 존재하기 이전의 세계였습니다. 형태도 색깔도 소리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직 관찰하는 의식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태초의 공, 그 텅 빈 듯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근원의 상태였습니다. 박진현은 그 공허 속에서 최초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까르마, 즉 행위의 씨앗이 발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작은 떨림에서부터 의식은 점차 물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가 응축되고 파동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주가 펼쳐지고 별들이 탄생하고 그중 하나의 작은 행성이 특별한 실험장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바로 지구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물질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이 육체를 입고 감정을 경험하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해 나가는 거대한 배움의 터전이었습니다. 순수한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던 의식체들이 하나둘 이 행성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물질적 실체를 갖게 되었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했습니다. 박진현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본질은 그 태초의 공에서 비롯되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는 그 근원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다고 말입니다. 피라미드 아래 잠들어 있던 도시의 비밀도 결국 이 오래된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진현은 아카식 독해를 통해 더욱 깊은 과거로 의식을 연결해 나갔습니다. 그녀가 도달한 곳은 전설로만 전해지는 아틀란티스 시대였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경이로운 세계였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는 인간과 다차원 외계 의식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존재 방식을 가졌지만 조화롭게 공존하며 놀라운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곳에서는 초고도 과학기술과 깊은 영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융합되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과 영성을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지만 그들에게는 이 둘이 같은 진리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물질의 본질이 파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원리를 이용해 물질을 자유롭게 재배열할 수 있었습니다. 단단한 돌을 부드럽게 만들거나 무거운 물체를 가볍게 띄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파동의 원리를 깊이 이해한 과학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형상 기하학 구조체였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기하학적 형태를 통해 에너지를 집중하고 증폭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이 구조체를 통해 그들은 행성과 행성 사이
심지어 차원과 차원 사이의 통신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정보와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박진현은 깨달았습니다. 피라미드가 바로 그 형상 기하학 구조체 중 하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틀란티스 문명이 사라질 때 그들 중 일부는 미래의 인류를 위해 중요한 유산을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신기이자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관문이었습니다. 현재 고고학계에서는 피라미드가 대략 기원전 2500년경에 건설되었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박진여의 독해에 따르면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더욱 정밀하고 정교한 피라미드들이 존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는 그 고대 구조물들을 모방하여 만든 것이거나 혹은 재건축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라미드의 진정한 용도는 왕의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특정 주파수를 수신하고 증폭시키는 장치였습니다. 피라미드의 형태, 각도, 방향, 내부 구조 모두가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수학적 정밀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 세계 곳곳에 비슷한 피라미드 구조가 발견된다는 사실입니다. 남미에도 아시아에도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서로 교류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명들이 왜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만들었을까요? 박진현은 말합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같은 근원의 지식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박진현은 수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전생 기억을 탐구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억은 결코 단순히 한 생애의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라는 행성을 거쳐 간 수많은 삶들의 축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아프리카의 부족민이었다가 다음 생에는 유럽의 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남성으로 살았다가 여성으로 살았다가 다시 남성으로 환생했습니다. 인종도 성별도 문화도 끊임없이 바뀌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삶을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전생이 지구가 아닌 다른 환경에서의 삶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행성에서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력이 다르고 빛의 색깔이 다르고 시간의 흐름마저 다른 곳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박진현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인이라는 정체성은 이 행성에 맞춰진 생물학적 형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훨씬 더 오래되고 유동적인 의식체입니다. 육체는 임시로 빌려 입은 옷과 같고 진정한 우리는 그 안에 깃든 영원한 의식입니다. 한편 정밀 측정 기술로 드러난 피라미드 하부 도시의 존재는 인류의 고정관념에 강력한 충격을 가했습니다. 새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라진 지하 도시의 설계도는 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왜 고대 이집트인들조차 이것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남미 대륙에도 아시아 곳곳에도 비슷한 구조물들이 발견됩니다. 서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교류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명들이 왜 똑같은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박진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대 문명이 남긴 기억의 수신기라고 말입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담은 거대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이제야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피라미드는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잊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인류가 충분히 성숙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의식이 확장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피라미드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기만 한다면 수천 년 전 조상들이 남긴 지혜가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박진여의 탐구는 죽음 이후 영원히 겪는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전생 독해를 통해 그녀는 하나의 명확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멈추는 순간 의식은 중간 상태로 들어갑니다. 티베트 불교에서 말하는 바르도, 즉 사이 세계입니다. 이곳은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음 생을 준비하는 휴식의 공간입니다. 어떤 영혼은 이곳에서 짧은 시간만 머무르고 어떤 영혼은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각자의 배움과 준비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다시 환생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육체를 입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관계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생의 가족이 다음 생에는 친구가 되고 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생에는 부모가 됩니다. 심지어 원수였던 관계조차 역할을 바꾸어 다시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박진여는 말합니다. 그것은 영혼들이 서로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감정, 풀지 못한 과제, 이해하지 못한 관계는 다음 생에서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미움으로 얽힌 관계는 용서를 배우기 위해, 집착으로 묶인 관계는 내려놓음을 배우기 위해 반복됩니다. 현생에서 겪는 미움과 갈등조차 결국은 영혼의 수업이자 사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배움을 완성할 때 비로소 그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젊은 남성이 박진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피라미드를 볼 때마다 묘한 그리움과 익숙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박진여의 독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의 의식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도달한 곳은 아틀란티스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형상기하학 구조체를 설계하던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에너지의 흐름을 읽고 파동의 원리를 이해하며 우주와 교신하는 장치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틀란티스가 멸망할 때 그는 동료들과 함께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래의 인류를 위해 지식을 보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 에너지 수신 장치를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피라미드였습니다. 독해를 마친 청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가 평생 느껴온 그리움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지식을 현대의 과학으로 되살리겠다고 말입니다. 청년은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형상기하학 원리를 현대 기술로 재현하려 노력했습니다. 에너지 구조를 연구하고 파동의 성질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작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기억은 깨어났고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